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어제 다행히 이제 코스피 반등하면서 2,300선 회복이 됐고 간밤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 참 이게 더 흐름이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예. 뭐 중동에서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점점 이렇게 확산되는 양상이긴 한데도 유가가 말해주는 것은 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증시도 잘 밀리지도 않고 하는 것은 전쟁 변수가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래저래 지금은 한 3개월 정도에 걸친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때가 아닌가 하는 인식이 큰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저가 매수 네, 유입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해볼 있는 만한, 국면이다. 국내에서도 뭐 예. 외국인들 뭐 2차 전지 관련한 공매도 포지션도 좀 청산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고, 네. 예, 이래저래 또 기술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그런 플레이어들이 언제 꺾고 언제 또 대타하고 하는 그럴 만한 어떤 그 명분이 있을 만한 레벨에 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크로스 리서치 네. 이재무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뉴욕 증시도 간밤에 모처럼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어제 선대지수 이제 상당히 강하게 오른 모습이 나왔고, 섹터를 좀 보시면 반도체 쪽,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약간 네. 좀 떨어지는 이제 모습이 나왔는데, 어떤 개별 종목, 이제 특정 종목의 이제 급락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섹터의 지수를 내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는 다 지수가 1% 이상 이제 강하게 오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종목별로도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그 메타가 2% 정도 올랐는데요. 메타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여튼 이제 지금까지는 다 무료였죠. 근데 일정 정도 이제 구독형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소비자가 이제 돈을 이제 지불하게 되면은 광고를 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상품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메타가 어제 이런 점들이 좀 좋게 작용이 되면서 한 2% 정도 올랐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지수나 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마존 최근에 흐름 좋은데 3.89 좀 강했고 엔비디아 1.6,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 이상 올랐고요. 최근에 좀 자동차 이제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종목들이 약간 좀 주춤한데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지만 이제 파나소닉이 또 주요 벤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제 그 파나소닉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그 이익 이제 추정치 이런 것들을 약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파로 일단 테슬라가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파나소닉이 이 이익 추정치를 약간 낮춘 이유들이 뭐냐면 결국 아주 큰 틀에서는 최근에 나온 이슈하고 다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좀 수요가 좀 줄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익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지금 섹터에는 안 좋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가 이로 인해서 한 5% 정도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플러스 1.7 정도 올랐는데 지금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쪽은 대체로 뭐 일반 소매 판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쪽은 역시나 미국 경기 좋기 때문에 맥도날드만큼 실적이 나름대로 잘 나온 모습인 것 같고 앞서 그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간 급락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온세미 컨덕터라고 하는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펜니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한 22% 정도 급락을 했어요. 역시나 이쪽도 대체로 지금 전기차라든지 전장 이런 쪽으로 많이 반도체를 납품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좀 수요가 좀 줄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 감소 이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향후 가이던스 제시한 데 있어가지고 미래 전망치가 이제 약간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약간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온세미컨덕터. 예. 네. 거기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 네네네. 중심이다 이 말씀이죠. 네네. 결국 어제 3대 지수 다 오르는 가운데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이 이제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테슬라 관련, 네네. 자동차 반도체 관련,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리튬 관련주도 조금 안 좋았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네. 예. 어제 월요일이니까 우리가 뭐 이번 주 일정하고 다 이벤트 다 살피는 봤습니다만 이재무 대표께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뭘 주목하세요? 이번 주 이래저래 슈퍼 위기를 할 만한데. 네.
일단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네. 중요하게 보는 이슈 이벤트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FOMC 회의. 뭐 사실 결과는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하듯이 지금 동결로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향후 이제 뭐 발언이 되게 중요하겠죠. 성명서 발표를 하면서 발언하는 부분들 그리고 회의 이후에 이제 또 많은 연준 인사들이 계속 이제 또 발언들을 할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FOMC 회의 결과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그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별 기업단에서는 삼성전자가 31일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그 실적 발표를 했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일정 정도 뭔가 시장의 이제 분위기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기가 이제 아마 비슷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 이 업황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증시에도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지금 이번 주 볼 때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개별 섹터 내에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 열리는 항암 학회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 학회가 있는데요. 지금 저도 찾아봤는데 일정 정도 대기업군들이 대체로 참석을 할 겁니다.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의 전통적인 뭐 항암제 만드는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기사로 볼 때는 좀 중소기업들이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NK맥스나 큐리언트 이런 기업들이 각사의 임상 데이터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이들 종목들의 큰 뭐 관심을 둘 필요는 이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 시장에서 신뢰를 많이 잃은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들 기업들 실적 임상 데이터 발표가 나올 건데 이게 뭐 엄청나게 개별 종목에는 이슈를 주겠지만 전체적인 섹터에 뭔가 이슈를 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뭐 섹터 내에서는 항암 학회가 열린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그 이벤트 중에서 이제 FOMC를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이틀 동안 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11월에는 동결이겠습니다만 12월에는 추가적으로 한 차례 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한 3개월 전쯤 7월 이제 그쯤 했을 때 이제 올해 한 3번 남았을 때는 네. 그 인상의 시점으로 가장 확률이 높았던 게 CME 패드워치상 11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동결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뒤로 미루는 거죠. 네. 미룬 다음에 연내에 한 번 더 올린다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12월이 이제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뭐 12월쯤 올리지 않겠나? 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뭐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이 고금리가 지금 계속 지속된다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과연 언제쯤 금리가 내려가는 분위기로 갈 것이냐 이게 뭐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고 그게 지금으로 봐서는 뭐 내년도 뭐 하반기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그런 거에 더 좀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서 저 higher for longer라는 저 연준의 스탠스에서 이 for longer 부분이 언제 삭제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비유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 왜 라면 끓일 때 양은 냄비 그거는 이렇게 가스불 막 팍팍팍 해서 막 금방 넘칠 것 같다가도 가스불 딱 끄는 순간에 그냥 팍 식잖아요. 근데 이 온돌빵 같은 경우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오래 가서 뭐 뜨거운 기운이 오래 가는데 저걸 갖다가 지금 25p 더 올리고 말고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현 레벨에서. 그리고 또 시장 금리가 중요하고. 네. 국채 지금 수요일 날 아까 인사이트 리드에서 굿모닝 마켓에서 저기 소개했던 거는 약간의 좀 그게 있는데 국채 발행 규모라기보다는 소개했던 내용이 재무부의 차입 예정 규모 네.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수요일 날 나오는 실제 이제 4분기 국채를 어떻게 발행하겠다는 그 스케줄 보면서도 좀 시장은 아직까지 그거 한번 확인하겠다는 그 부분에 느낌이 이제 국채 수익률 영향을 주겠네요. 줄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어제 아니 저 왜 로봇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어제 그 시장 이제 종목들을 저도 네. 봤는데요.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갑자기 글쎄, 이제 뭐 사실은 거의 상한가. 개장 초반에 네. 제가 봤지만 혼자 올랐어요. 사실 혼자. 처음에는 네. 시작할 때는 혼자 올랐는데
일단 뚜렷하게 나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이 네. 장 마감 기준 한 8만 주 이상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810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도 터진 거죠. 거래까지. 상장 첫날 제외하고 지금까지 제일 많은 거래가 터진 겁니다. 어제가. 예. 그러니까 여튼 어제는 일단은 이제 거래가 동반된 그다음 외국인이라고 단일 어떤 창구를 통한 매수가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급격히 올랐고요. 그 제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면 아마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이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결국 이 산업이든 시장을 다 이끌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잘 가느냐 못 가느냐 매우 중요한데 어제 이 종목이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같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 이제 분위기가 똑같이 반영됐는데 시장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 2차 전지, 로봇주 이런 좀 성장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 물론 시장 빠질 때 이쪽이 또 급락을 해요. 그래서 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오를만한 이유가 나온 건 없습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단 보니까는 이제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 뭐 아직까지 확정된 소식은 아닙니다만 이쪽에서도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하면 또 뭔가 정책 관련주로도 네. 엮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일부 반영이 됐겠네요. 앞으로 뭐 이쪽 로봇 산업에 예. 대해서는 뭐 정부 예산도 그렇지만 각 기업들, 대기업들이 많은 자금을 이제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뉴스들이 뭔가 새롭다 이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고 지금 뭐 아직까지도 그 정부에서 정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첨단 산업 전략이라고 하는 그 로봇 관련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말 전에 아마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쪽 산업에 좀 투자를 해줄 건지 그리고 로봇도 사실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거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각 기업별로 보실 때는 좀 실익을 따져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로봇 기업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각 로봇 기업별로 자기들이 좀 하겠다고 하는 분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떤 분야에 좀 더 강점을 두고 있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좀 잘 좀 스터디를 미리미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이 대표님 지난 주말부터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요 공매도를 뭐 일시기나마 뭐 전면 금지한다든지 그 공매도 관련한 이렇게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좀 있던데 어떤 내용들이죠? 일단 그게 저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네.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제 네.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현안 이제 질의들이 오가는 가운데 그 이제 당국자들의 이제 발언들이 나온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뭐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나왔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도 늘 그랬다고도 사실은 거의 다시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일정 정도 개인분들은 이게 제도 자체가 좀 삐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 예. 운동장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개선돼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있는 건데 늘 당국 입장에서는 그 제도를 바꾼 듯 했지만 많이 바꿔오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또 이슈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또 증시에서도 개인분들의 의견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런 점들이 더 반영되는 거고 뭐 정치인분들이 대부분 다 일반 국민들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 또 의견을 대변해 주시는 거니까 네. 그런 이제 현안이 오고 가는 가운데 뉴스화되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쉽사리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의지를 그 결국 정책을 입안하는 입안자들의 그 의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금융 당국에 있는 분들의 그 의지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사실은 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바꾼 듯한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이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급 말씀해 주셨고 섹터 얘기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옛말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태평성대도 굶어 죽고 전쟁통에도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사실 간밤에 유가는 좀 떨어지긴 했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뭔가 좀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좀 뭐 석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관련주들 이런 쪽이 좀 많이 움직였고 어제도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계속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주말마다 확인하는 게 최근에는 뭐 경제 뉴스 이런 쪽보다는 그 외교적 이슈를 좀 많이 체크하게 네, 되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예. 중동에서 계속
분쟁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섹터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주말에 나온 뉴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확전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내심 또 시장 출발할 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또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네. 불안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일단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해줬고 그 와중에 보니까 전쟁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방산주들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중소 도소매하는 석유 관련된 기업들도 좀 올랐고 뭐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쟁 테마가 좀 쉽사리 뭐 끝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전쟁의 이슈가 계속 뉴스플로우상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가 변동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투자 의견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네네. 여튼 이들 기업들이 그 기업 가치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른 변동이 그날 실시간으로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권에 이제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시점에 내가 매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잡아두신 다음에 좀 수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방산주나 드립니다. 무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뭐 현대,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은 지금 잘 나오는데 예. 이쪽은 아무래도 테마를 좀 보기는 어렵고 그 특히 이제 폴란드 쪽에 2차 수주권이 예정된 게 그렇죠. 있었는데 이게 약간 조금씩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실망 매물 때문에 이렇게 주가 보시면 좀 약간 내려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내려온 상태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하니까 반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여튼 지금 뭐 예정되어 있는 무기 수출 관련된 계약건들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돼요. 그래서 네. 일단 대형주 단에 있는 방산주들은 좀 그렇게 약간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전쟁 테마가 아니고 이쪽은 실제로 계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계약의 진행 상황들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이 10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참 이제 11월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증시 보면 참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변동성도 네. 워낙 컸고. 어떻게 보면 뭐 8, 9, 10월 예. 석 달 내내 힘들었죠. 그러게요. 네. 좀 11월엔 분위기가 바뀔까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10월 달 들어설 때도 제가 이제 분위기는 바뀌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바뀔 수 있다로 강하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연휴 이제 끝나고 전쟁이 갑자기 그러게요. 터지는 바람에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변수가 등장하기 전에 제 생각이었고 지금 이제 변수가 등장했으니까 이걸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분위기 볼 때.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뭔가 엄청나게 뭐 올라간다 이런 이제 가능성은 점점 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연말까지 밴드 상단을 되려 2,500으로 보고 있거든요. 2,500 예. 하단은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2,200 정도로 보고 있어요. 2,200에서 그러니까 2,500. 변동폭은 더 커지는 거고 예. 2,200이라고 보고 있지만 2,200도 잘하면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또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2,200을 저는 기준적으로 이렇게 사이에서 보는 거지 꼭 안 내려간다, 위로 안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올라갈 확률보다는 되려 이렇게 떨어지거나 할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보는 거고 변동이 더 그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박스권 범주 내에 있는데 그 안에서 변동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각 언론사별로 해가지고 각 뭐 증권사 센터장님들 뭐 의견을 막 수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증시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그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 보니까 연말까지 큰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증시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들,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을 나름대로 또 대변해 주시는 분들인데 경험치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뭔가 달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투자 경험치가 좀 낮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쉽사리 뭔가 올라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이어질 것 같고 연말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야 다우지수가 오랜만에 500포인트 넘게 511포인트 올랐습니다만 그래 봐야 어떻게 보면은 퍼센테이지로는 상승률이 1.58%. 이게 이제 약간의 착시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다우존스 한 30개 중에 네. 하락은 뭐 한 2개밖에 안 보이고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골드만삭스가 워낙 좋았어요. 골드만삭스가 이게 혼자 얼마가 올라버렸나.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3.77%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또 30개 종목 단순 평균을 해버리니 예. 한 종목만 이렇게 급등을 해도
지수를 확 땡기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어제의 그 3대 지수 급상승이 급반등이 이제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오늘까지도 가주는 거. 아, 예. 예. 그리고 유럽은 조금 정강 후약, 조금 이제 힘이 딸리고 해서 뭐 이재모 대표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비율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도 네. 뭐 예상 체결 지수 봐서는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요거 지금 이제 크게 뭐 이렇게 네. 기대하기는 또 쉽지는 않네요. 예,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336억 원. 전년 대비로 봤을 땐 77.6% 줄어든 거고요. 결국 이게 확정치란 얘기죠. 지난번에 발표했다가. 예, 예.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로는 264% 증가는 맞습니다. 예. 네. 이거 자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와 좀 주가는 좀 무관하게 움직임이 이어지잖아요. 어떨까요? 사실 삼성전자가 좀 가져야 또 코스피가 좀 어느 정도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상황일 텐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비교가 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 보시면 연초에 대비하면 거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5만 전자, 6만 전자에 그 7만 원 갔다가 다시 6만 원대이기 때문에 5만 원에서 7만 원 좋은 이제 박스권이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그 실적의 어떤 분위기는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네. 흐름은 일단은 뭐 삼성이야 그 다른 사업부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있고 가전도 네. 있고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이익을 지금 뭐 플러스로 내고 있기는 한데 네.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 상황은 동일하죠. 그래서 두 개 종목의 이제 또 방향성이 이제 비슷하게 가려면 결국 반도체 업황인데 업황은 일단 돌아서는 것 같고 이제 네. 4분기부터 더 좋아지는 거는 이제 거의 네네.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이제 9월이 바닥이었다 놓고 보면, 그러니까 3분기가 네. 바닥이었다 놓고 보면은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3말 4초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투자했던 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잘 간 거고 삼성전자도 가긴 갔지만 좀 덜 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랑 비교했을 때는 좀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갔느냐 이렇게 네네. 많이 평가들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딱 하나로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그 HBM 네. 이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쪽은 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했고 삼성전자가 뭐 잘하면 올해 뭐 4분기부터 양산한다 이야기 나왔다가 다시 좀 밀린다 이야기 나오고 그럴 때마다 주가 변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그 HBM 공급하느냐 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네. 때문에 결국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치가 역시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HBM 공급을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 뉴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오늘 컨퍼런스 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네. 샘플 공급했다는데 네.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거냐,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볼 거고 그런 것들 좀 답변을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메모리 업황 분위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중요한데 이거 뭐 분명히 좋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뭐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대략 4분기가 3분기 대비하면은 뭐 3에서 8% 정도 가격 인상이 있을 거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사한 이제 효과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4분기에는 메모리 쪽 뭐 또는 DS 부분 사업 이익이 더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주가 방향성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일단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실적은 확정치가 아니고 잠정치예요. 잠정치? 예, 얼마 전에 나온 게 SK 하이닉스 잠정치였고, 아하, 예,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렇구나. 오늘 예, 나온 예. 건 잠정치고 또 예. 확정치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이미 염두에 10월 두셔야 초에 될것 잠정 같아요. 실적은 나왔고 예. 10월 초에?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단기 순위까지 아마 나왔을 거고 네, 그 잠정치예요. 네네. 예. 향후에는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각 기업들 그 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기업들은 실적 숫자 확인하지만 그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꼭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기업들의 그런 내용들까지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숫자를 한번 기억하자면 3분기 네. 영업이 2조 4천억, 반도체 적자가 3조 7,500억. 이게 조금 손실폭이 줄은 손실폭이 수치예요. 줄은 수치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10월 들어서 이렇게 힘들었던 시장에는 2차 전지주들의 하락도 좀 한몫했단 말이죠. 네네. 요 부분도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여기에 지금 관여하고 계셨어요. 네.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일단은
올해 23년도 연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26년도 정도 가서 수익률을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 상반기 일단은 뭐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일단 이 두 개 종목이 올라갔던 근본적 배경은 저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요새 주식시장도 약간 팬덤처럼 뭔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어떤 채널 중심으로 뭔가 강하게 의견들이 나왔을 때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에 의해서 주가 시세는 분명히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업황은 뭐 최근에 3분기 실적 나오지만 수요 둔화라든지 뭐 전기차 시장 뭐 좀 약간 안 좋아지는 이야기 나오지만 이거는 사실은 2분기, 1분기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니까 사실 저는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경기 상황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연간으로 금리가 꾸준히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는 건데 꼭 소비로 뭔가 쓰기에는 부담이 있는 시점들이 더 직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심해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되는 거고 이미 테슬라 CEO도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전기차 구매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팩트인 겁니다. 금리가 분명히 일반 소매 판매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소매 이런 것도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전기차 업황은 지금 성장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성장률이라든지 이제 속도에 의해 속도 이런 것들 체크를 하는 거죠. 좀 속도가 약간 느려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좀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을 때 더 담아두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제가 상반기에 비싼 기업들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예.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그때도 분명히 비싸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비싸냐 싸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따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 LFP 배터리가 네. 이제 수요가 좀 많아지고 약간 이쪽이 좀 눈에 보이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 NCM, NC에어 계열의 배터리는 뭐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고 이런 이야기 자꾸 들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보급형 모델에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 저가잖아요. 예. 그다음에 원가 자체로 보면 좀 더 싸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많이 쓰이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이쪽보다는 사실은 좀 잘하고 있는 거에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도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3, 4, 5도 양산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경쟁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라인업이 좀 싼 거, 뭐 중가, 고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전고체나 반고체 막 이런 식으로 차세대 배터리 쪽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러 이제 배터리가 가격대별로 형성되지 않을까. 결국 이런 것들이 전기차 이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뭐 좀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 배터리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에게 안 좋게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부 투심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한 거니까 전반적으로 네. 수급적으로 매도가 좀 강한 게 지금 23년도 하반기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자, 오늘 양시장 또 예상 체결 지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31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758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뭐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강보합 정도 67,400원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4%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0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8,8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1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상승할 걸로 보이죠. 호가에서는 5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 17만 2,500원. 포스코홀딩스도 뭐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기아가 1%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7만 9,200원. LG화학도는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4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네이버 오랜만에 시가총액 10위까지 다시 좀 회복이 됐는데 2.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9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2%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 지금 호가에서는 21만 1,500원이죠. 에코프로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6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이제 수요 예측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6만 7,200원. 그리고 포스코 DX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1,000원이고요. LNF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만 1,300원이죠. HLB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9,15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약보합 예상되죠. 알테오젠이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펄어비스도 역시 상승 예상되고 HPSP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뭐 일단 어제 코스피 이제 2,300선 회복이 됐고 오늘은 조금 그래도 강보합 정도에 머무를 걸로 보이네요. 호가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 시도를 보였던 2차전지 쪽에서 이 테슬라나 이쪽에 약세를 갖다가 어떻게 소화해내는가가 관건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은근히 말이죠. 어제 우리가 일정 살피면서 우리 언급했던 BOJ 통화 정책이 예. 오늘 있는데 이게 지금 은근히 또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일본의 니혼 게자이 신문에서 이렇게 뭔 보도가 나왔나 하면은 이 YCC를 수정할 수도 있다. 네. 오늘 그걸 BOJ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 지금 YCC가 이른바 yil드 커브 컨트롤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이 BOJ가 일본 국채 10년물짜리 네. 수익률을 갖다가 그동안에 0.0를 중심으로 해서 0.5, 마이너스 0.5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했던 게 YCC였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0.5%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본 국채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걸 억지로라도 BOJ가 매입을 해서 돈을 찍는 거죠. 예. 돈 찍어서 매입을 해서라도 가격을 끌어올려서 0.5% 안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 그것이 애초에 YCC였는데 그걸 우리가 금년 들어서 이제 한번 수정을 했었죠. 예, 예. 1%까지는 해주겠다. 네. 근데 오늘 지금 이제 니혼 계좌에는 이 1% 초과하는 것도 용인할지도 모르겠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살짝 148엔 때도 살짝 발을 한번 담그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150엔을 넘어섰던 달러엔 환율이 지금 거의 149.11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게 지금 오늘 BOJ도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치해 보시죠. 이게 예. 달러엔 환율이 순식간에 148엔으로 한 원빅 정도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때 우리 달러원 환율도 같이 따라 빠지는지 네.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일본도 금리 인상이야?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불안하게 여기는지 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BOJ 네. 관련해서 또 관전 포인트 말씀 주셨고 자 지금 보니까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럴 때 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요새 저도 아니, 이제 예. 시장 바라볼 때 전략 세우기가 좀 만만치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만 일단 봤을 때는요.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짜드린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차라리 매수는 급 나갈 때 사라. 급 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 사지 종목을 사라. 말고. 네, 급 나갈 때 좀 사면 좋을 것 같고 사는 섹터를 뭐 로봇이나 2차 전지 같은 올해 주도주라고 했던 쪽의 종목들을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대체로 역시나 주도 산업 섹터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니까 올라갈 땐 차라리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매에 의한 최근에 제가 흐름을 봤을 때 전략을 짜드렸던 거고요. 섹터를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담아두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10월 달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저도 방송 끝나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해서 보겠지만 네. 분명히 이제 반도체 이제 전체적으로 가동률도 좀 올라오고 가격도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HBM, 뭐 DDR5와 같은 그 소위 말하는 차세대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담아두시는 전략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소재, 부품 업체들 다음은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탐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뭐 BCNC 이런 기업들도 대체로 올해 보면은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탐방 때도 확인했지만 고객사들 가동률이 올라오면 다시 같이 올라옵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내려갔다가 다시 같이 올라온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달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 낙폭이 좀 심한 종목들을 담아두고 지금 매선 이들 종목들은 역시나 제가 볼 때는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에 매도해야 될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시 이제 업황이 완벽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분위기 만들어지면은 그때 이들 종목들 주가는 좀 더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는 거니까 섹터로 볼 때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담아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여전히 지금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낙폭이 심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인데 다른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배당도 많이 주니까 연말에 일단 우리가 투자하면서 배당 수익도 챙길 수 있다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담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자동차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전기차 뭐 수요 감소한다 이야기 나오지만 이것도 업황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는 대형주에서는 뭐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그런 종목들도 좀 담아두면 뭐 저점 매수 관점인 거고 배당 수익도 챙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도 알려주세요. 2차 전지는 저 개인적으로도 돈이 생길 때마다 분할로 꾸준히 사고 분할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 건 역시나 저도 2026년도 갔을 때 매도할 생각 가지고 있고요. 예. 이때쯤 되면 전기차가 판매되는 차종 중에 10대 중에 한 3대, 4대 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커져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실적이 네. 더 좋아져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보합권 출발 예상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0월 31일 화요일 오늘 10월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가 2,300선까지도 회복이 된 상황이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1% 이상 상승했고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일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관건은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BOJ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기업들 실적까지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0.3% 올라갑니다. 2,318포인트고 코스닥도 소폭 올라갑니다. 758포인트입니다. 일단 양시장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지금 67,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8% 하락합니다. 39만 3,500원. SK하이닉스 0.76% 상승합니다. 12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 71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5% 올라갑니다. 5만 4,100원이고요. 현대차가 1.8% 올라갑니다. 17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고요. 기아도 1.4% 상승합니다. 7만 9,300원에 거래됩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는 1.7% 떨어지네요. 42만 6천 원이고요. LG화학이 소폭 내림세입니다. 44만 4천 원. 네이버가 1.7% 상승합니다. 현재 1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흘 연속 네이버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많이 떨어집니다. 3% 하락입니다. 20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만 5천 원.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1.9% 하락합니다. 64만 9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강보합 6만 7천 원이고 포스코 DX가 0.3% 떨어집니다. 4만 9,800원이고요. LNF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3% 약세 13만 8천 원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배터리 공급 자체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밝혔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직격탄을 맞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NF까지 3%, 1%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가 지금 보합입니다. 29,1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1.4% 올라갑니다. 105,200원. 알테오젠 보합이고 펄어비스가 0.4% 상승합니다. 49,500원이고요. HPSP가 0.59% 올라갑니다. 3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34억 원, 22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49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5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4억 원 그리고 6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3원 하락한 지금 1,347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환율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오늘 BOJ에서 뭔가 좀 정책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좀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예, 뭐 그런 것도 예.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엔원 재정 환율이 예. 계속해서 100엔당 9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903원인데요. 그러니 지금 요 엔원 환율 900원대에서 뭐 밑으로 더 밀리면 한 880원 정도가 우리가 봤던 바닥이고 우리가 익숙한 건 10대 1이죠. 네. 일본 돈은 그렇죠. 우리보다 한 10배 예, 비싼 예. 1,000원, 100엔당 1,000원이 이제 익숙한데 그동안에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와 있고 900원에 맞춰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00원에. 보는 상황에서 예.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도 이제 최근 고점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밀리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은 뭐 FMC에서 교통 정리가 되겠죠. 예. 그래요. 아유, 그나저나 2차 전지가 역시 좀 문제는 아니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들어갔는데 사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이 이제 수요 예측에서 참패를 네. 겪으면서 상장 철회를 했는데 이게 2차 전지주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게 수요 예측 들어가면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시장 분위기 안 좋고 그러면은 그 뭐 공모가 산정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수요 예측할 때 인기가 예. 좀 떨어지거나 또 몸값을 좀 낮추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런 게 좀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앞으로도 많이 상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 업체들이 상장하면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이제 공장을 짓고 이걸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에코프로를 좀 안 좋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결국 가는 길은 지주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회사를 사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다 상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지주사가 되는 건데 결국 에코프로가 지금 어떤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 한 번씩은 생각해 보자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에코프로 BM이나 지금 뭐 LNF 같이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은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짧게 봤을 때 수요가 막 줄고 있고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주가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시간이 이제 결국 또 지나고 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에서 완벽한 성장주와 실적주를 찾으라 했을 때는 전기차 섹터 말고는 지금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장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2배, 3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2배, 3배 가는 그 주가의 기간 자체도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보시지 말고 길게 보신다고 계속 강조드려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낙폭이 이제 큰 변동성이 생기는 것들은 결정적인 것들은 수급량이 이제 크다고 봅니다. 수급이 너무 매매가 사실 활발했던 것도 있고 단기 투기성 자금들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소위 말하는 B2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네. 급락장에서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의지치와 관계없이 매도가 동일 시간대에 집중돼 나오니까 매도가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수급이 강해지니까 주가가 더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는 게 그 빚내서 투자하는 것들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증권사는 권해요. 스스로 얻어가야 되니까. 근데 개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B2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자체에 수급을 좀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는 이 B2 하는 습관들을 조금은 낮추는 그런 좀 그 과정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네. 뭐 증권사 거래 수수료율 보면은 저래가지고 어떻게 직원들 월급 주고 건물 유지하나 싶을 텐데 그거 다 그 뭐 대출 사업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예. 재료 그 수수료 안 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고객들 CMA 자금 네. 유치한 다음에 그걸로 사실은 대출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미수 거래라든지 신용 이런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익히 뭐 업계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요즘 저 IM 뭐 저게 또 유행이군요. 자 그런데 이 대표님 저기 뭐야 저 IM 저거 보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이거 소속 연예인 즉 사람 리스크가 있는 곳이 엔터주 아닙니까? 네네. 엔터주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게임주 한번 기회가 안 올까요? 이제 돌고 돌았으면 그쪽으로도 한번 좀 매기가 한번 쏠릴 때 안 됐습니까? 다들 차트는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바닥 다지는 느낌인데. 네네. 엔터주 먼저 말씀드리면 엔터주, 예. 최근에 그 엔터주들은 뭐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유명 연예인들의 그 마약 사건 네. 때문에 네네. 뭐 해당되는 이제 엔터주도 있었고요. 해당 없는 이제 기업들도 있었는데 루머가 이제 막 돌았죠. 루머가? 그래서 예, 누가 마약을 했다, 뭐 안 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 소속 이제 엔터사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좀 위험 회피 심리가 많이 작용한 거죠. 네. 그런 이슈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역시나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JYP 엔터가 이번에 눈에 띈 것 같아요. 저는 JYP 엔터는 늘 그 아티스트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인성이잖아요. 인성.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드러난다고 봐요. 예, 그거를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JYP 엔터가 그런 측면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다. 그 다음에 아티스트의 라인업도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지금 JYP 엔터는 실적이 이제 11월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만 놓고 볼 때도 30%대. 유일하게 엔터주 중에서는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JYP 엔터가 저는 지금 10만 원대 초반, 11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충분히 사볼 만하다 의견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이익 전망치도 지금 뭐 다음 달 정도면 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프리뷰 자료들 보면은 JYP 엔터의 내년도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익이 좋다는 것들은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이 더 싸지게 되는 거죠. PER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PER 한 20배, 22배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범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JYP 엔터는 다시 싸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JYP 엔터는 지금으로서는 매수가 가능한 시기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하이브 역시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지금으로서는 매력도는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엔터주 중에서는 이 두 개 종목을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10% 올라가고 아모레지도 7%, 에이블 CNC도 5%, 코스맥스,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리더스 코스메틱,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실적 발표 나왔던 것 같은데. 100억 규모 자기 주식 취득을 네네 했죠. 일단 네. 저는 공시 내용을 한번 체크해봐야겠는데 아모레퍼시픽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사주를 좀 매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개별 종목단의 마녀공장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거 봐서는 뭐 중국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런 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들은 화장품주들은 좀 종목을 선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다 따라붙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실적의 안정성을 따져봤을 때는 확실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을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OEM, ODM 업체요. 네네네. 예. 이쪽은 왜 그러냐면요. 그 브랜드 업체들은 브랜드 자체 제품이 안 팔리면 이익이 감소하거나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 ODM, OEM 업체들은 일단 대신 만들어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브랜드 업체들이 이 ODM, OEM 업체들에게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보시면은 그런 대로 지금 나름 섹터 내에서 선방하는 쪽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OEM, ODM 업체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화장품도 소비 트렌드가 약간 바뀌고 있는 게 뭐 중국인들도 들어와서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데 그 올리브영의 어떤 네.
종합 그 로드샵이 되겠죠. 예. 여기에서 이제 구매하는 형태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점이 많이 되어 있으면 판매가 좋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보니까 클리오나 네오팜 이런 업체들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제품이 실제로도 수익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좀 급등할 때 다 같이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좀 어떤 산업이나 소비 트렌드도 잘 좀 구분하셔가지고 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업 탐방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기업은 AP 이제 항공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AP 항공. 위성이요. AP 위성. 위성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국내에서 또 몇 안 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업력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24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위성 단말기, 그다음에 인공위성, 그다음에 인공위성의 부품 이쪽 사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위성통신 단말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P 위성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위성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뚜라야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주요 고객사이고 2003년부터 지금 독점 공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위성통신 가입자 수는 한 100만 명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뚜라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입자 수는 대략 23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AP 위성이 이 뚜라야에게 계속해서 연간 4에서 5만 대 정도 단말기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은 새로운 제품 3종이 나옵니다. 단말기 3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200억대 그 단말기 매출이 나오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00억대까지 매출이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고객사와 지금 협의가 다 된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 양산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쪽 사업 부분에서 3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위성, 그다음에 인공위성 관련된 부품 사업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선 동사가 주력으로 만드는 제품은 위성 탑재 컴퓨터, 그다음에 탑재체용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올라가는 게 본체하고 탑재체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발사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상에서부터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탑재체는 뭐냐면은 위성이 우주 상공에 가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담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옆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쏘아 올릴 때 같이 붙어서 가는 거고 위에 올라간 다음에 역할을 해야 될 제품들이 이게 바로 다 탑재체예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그 다음에 이와 연동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쪽에서는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동사가 6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60억이고요. 최근에 위성 지금 많이 쏘아 올릴 겁니다. 그 쏘아 올린 이유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쏘아 올리는 가격이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거의 쏘아 올리는 가격 자체가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쏘아 올리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연동되어 있는 부품도 지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수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에서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고요. 향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건 KPS라고 해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이게 총 8개 위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1개 위성에 대해서는 수주를 받았고 나머지 7개가 매년 나올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향후의 동사는 이쪽에서도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이거 10월 19일 날 갔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번 주인가 아마 해서 그 항공 위성 관련 종목들 좀 주가가 일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동사뿐만 아니고 뭐 제노코라든지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업들인데 네. 최근에 이 우주 항공 관련 기업들이 좀 일부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그런 흐름 속에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다녀오셨군요, 훨씬 전에.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또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 전에 또 다녀온 기업과 관련해서 좀 추가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네. 일단 이루다라고 하는 기업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루다. 이루다가 예. 이제 클래시스가 그 인수를 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이제 바뀐 상태이고 그 이전에 이제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일부 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도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루다가 보니까 사우디 쪽 관련돼서 뭔가 뉴스가 좀 하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이제 등록 승인 허가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일부 어제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루다도 해외 수출이 아마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클래시스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미용 의료기 쪽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의 영업력이나 유통망을 좀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루다가 기존에는 사실은 제품 굉장히 좋았는데 이 매출이 잘 안 나왔어요. 그게 영업력 때문에 그랬는데 클래시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제 기업을 또 우호적인 그 최대 주주로 맞이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업력을 좀 활용하게 되면은 향후 이루다도 실적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